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설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들뜬 분위기 찾기 힘든데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모든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가장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상여금입니다. 이 역시 아쉽게도 각종 통계를 좀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여금과 명절 특별 방역 대책까지 관련 이슈들 모아왔습니다. 네, 원래 명절에는 돈 쓸 일이 많아지는데 상여금까지 줄어들었으면 지갑이 정말 얇아졌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 올해 58.1%에 불과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여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났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의 설 상여금 지급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54.8%만 지급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단체 협약에 설 상여금이 규정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300인 미만 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응답 기업의 반 이상이 올해 설 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설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던 반면 올 설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란 응답과 감소할 것이란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기대감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네, 대기업과 중견기업 분위기가 이 정도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불안감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3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8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설보다 14만 2천 원 줄어들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설을 앞둔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38.5%가 곤란하다고 답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판매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은데 예. 평소에 직장인들은 명절을 기다리면서 이 정도만 상여금을 받아도 좋겠다는 금액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상률 기자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예, 아쉽게도 굉장히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그렇군요. 네, 설문조사를 좀 보면서 평균값을 보겠습니다.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에 평균 127만 원을 희망했습니다. 중견기업은 평균 99만 원, 중소기업은 평균 84만 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희망 금액과 실제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작년 설에 받은 상여금은 평균 55만 원, 희망 설 상여금의 한 60%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희망 설 상여금보다 적은 93만 원을 받았고 중견기업 재직자 역시 희망 금액보다 적은 65만 원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해마다 상여금을 주는 곳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경제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여금을 받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면은 예. 평소에 상여금을 받아서 쓰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쓰는 곳이 또 줄어들겠네요. 설 상여금 받으면 보통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비상금 용도로 저축을 한다였고 그 다음으로는 명절 상차림 준비에 보태거나 가족과 지인의 선물을 산다 이런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번 설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7%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지 모임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번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연휴에도 집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따로 사는 아들, 딸 가족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도 모두 다 합쳐서 5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지가 같은 직계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지만 거주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개인 간 모임, 접촉을 최소화해
혹시 모를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설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공원 묘지와 추모 시설은 폐쇄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집에 머무르시겠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꾸려서 잠깐 이동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방역제도 꾸려진다고요. 꼭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난해 추석 방역 대책처럼 이번 설 연휴에도 철도 승차권 같은 경우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은 하면 안 됩니다. 금지가 되고 포장만 하셔야 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서 투숙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숙박, 식사, 소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네. 근데 지난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이번 연휴를 통해서 좀 여행을 하겠다, 일명 설캉스라고 하죠. 예.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귀향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434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귀향 계획을 조사를 해봤더니 63.4%가 고향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이 안 모이는 대신에 우리는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의 주요 호텔과 리조트 예약이 꽉꽉 들어차고 있어서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자체는 그야말로 방역의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력이 더 강한 만큼 설 연휴에 귀성 대신 여행을 가려는 시민들은 최대한 방 안에서 가족들과 머물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단어는 뭘까요? 네, 오늘 좀 어렵습니다. 홈 루덴스족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 같으실 텐데 이 홈 루덴스가 무슨 말이냐?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 밀레니얼 세대 3,8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본인을 홈 루덴스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딱 홈 루덴스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집콕 생활이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이 비접촉의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각종 유통업체에서는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관련 제품들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 홈 루덴스족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만큼 코로나19로 바뀐 생활과 소비 습관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네, 이번 명절도 마음은 가깝지만 몸은 멀리서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